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서울. 이 서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 우리 공포맹신 고상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 인구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976만 명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5,181만여 명인 걸 감안하면 그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핫한 서울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오늘 알아보는 시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서울이 용도지역 하는데 이 용도지역이란 어떤 건가요? 일단은 대한민국 땅은 용도 지역이라는 걸 규제를 하는데 우리 기존에 우리 세바토 1강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보면 건물이 되게 높고 어느 지역 가면 건물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낮은 이유는 내가 더 짓고 싶은데 못 짓겠으니까 이렇게 낮았을 거예요.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거 위주로만 지어라 해서 주거 지역이 된 적이 있고 상업 용도의 건물을 질 수 있겠다 해서 상업 용도 건물을 지은 적도 있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크게 4개 용도로 돼 있어요. 4개 용도로 되면 일단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 하나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사이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 제가 강의할 때 썼던 PPT가 하나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쭉 내리면 여기 용도 지역이라는 제 PPT 내용을 넣어놨는데 확인되시면 이게 용도 지역 제가 강의할 때 썼던 샘플 자료예요. 자, 일단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4개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을 것 같은 땅이 어느 것 같아요? 전국 땅이 4개 중에 하나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농림지역이요. 맞습니다. 이 농림지역이 왜 많냐면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농지산림인데 이 농림지역이 한 50% 대한민국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은 보전할 땅인데 약간 개발을 하려고 관리를 집중으로 하겠다 해서 만든 게 관리지역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도시적으로 편입돼 들어왔는데 15%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땅의 한 15% 정도가 이 도시적으로 돼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그 몰려 살다 보니까 주거 용도로 써라, 뭐 사업 용도로 써라, 공업 용도로 써라, 녹지로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강남에 있는 이 건물은 어느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그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상업지역인데 그것도 이제 중심 업무 기능을 갖는 지역도 있고 일반 기능 갖는 게 있는데 여기가 주로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 땅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는 업무를 일하고 있는 건데 이 상업지역이 서울시에서 주상공록 같은 경우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잖아?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적으로만 돼 있어요. 서울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도시적 안에는 개발지향국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도시적 안에는 농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농지가 있어, 도시에도. 여기 녹지지역에 있거든. 그러면 이 4개 중에 제일 많아 보이는 게 어느 것에? 그거 하나 맞춰봐요.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았습니다. 주거지역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40% 정도입니다. 이게 50%, 이게 40% 서울시는. 혹시 이 녹지지역이 교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맞아요. 이 녹지지역에 해당. 그렇죠. 우리나라 개발지향구역은 전부 다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 지역이 거의 개발지향구역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공업하고 상업지역이 어느 게 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게 우리 일반인 상식인데 네네네. 공업이 더 많아요. 무슨 공단 지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치. 상업지역보다 공업지역이 이게 배치된 그 그림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서울시인데 자, 이게 서울시 현황도예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자,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 녹지지역이에요. 네.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49%니까 한 50% 되지. 그리고 여기 공업지역이 우리 금천구하고 영등포 쪽 여기만 돼 있어요.
공업지역 이후로 라인만 공업지역이고 나머지 공업지역이 없고 성동구에 조금 있고 도봉구에 딱 세 군데 있고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 보라 색깔이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종로하고 중구 위주로 많고 나머지는 전체 면적의 한 3% 1%밖에 안 돼. 우리가 지금 강남에 요 테헤란로를 건너서 요 우리 이쪽에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쯤인 거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공업 지역이 영등포구 쪽에 조금 많이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로구를 거쳐서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상업 지역이 종로구와 중구 쪽. 그렇죠. 아무래도 도매 시장이 활발한 뭐 동대문이라든지 그렇죠. 남대문 뭐 이런 시장 쪽이 조금 그렇죠.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 역사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도시 개발할 때 옛날에 70년대에는 종로 중구가 중심지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활성화됐던 건데 그 당시에는 도심이고 영등포가 그 당시 구로공단이라고 그래서 공장단지 여기다 지어놓고 인천으로 가서 물건을 배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 벌판이었었어요. 벌판이었는데 70년대에 넘어가면서 개발하면서 여기를 그러면 주거단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영등포의 동쪽이다 해서 영동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등포 아니면 종로였는데 그럼 영등포랑 거의 대치되는 산업 그 지역을 개발하자 해서 영등포 동쪽이라 해서 영동지구 개발을 하면서 여기 영동대교가 만들어진 거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시 지도거든요. 자, 일단 이게 지형이 들어있는 사진 지도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개 두 마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짐 싣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적도를 딱 보시면 좀 더 선명하네요. 네. 여기 이제 요게 개 한 마리, 이렇게 또 한 마리 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오른쪽 개가 강동, 송파, 강남, 서초라,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역이 현재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파란 색깔이 공업지역. 근데 인천 보시면 공업지역 꽤 많죠. 인천이 네네.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종로, 중구 여기 상업지역이고 요 빨간 색깔 띠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빨간 색깔 띠고요. 그리고 이제 천호동이고요. 잠실, 제2 롯데월드타워가 여기 있었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웬만하면은 이 외곽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개발이 안 돼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거 막으려고 해놓은 거라 서울시는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아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 개편책인데 그 와중에 이 지도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 요 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인데 그 중에 한강이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이쪽 지역은 거의 주거 지역이 많고 상업지역 일부만 있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녹지 지역도 껴 있고 준주거 지역도 껴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현재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고 보면은 어디 가면은 굉장히 크고 높은 건물들이 있고 또 어디를 가면은 굉장히 또 낮은 건물들이 있고 이건 뭐 어떻게 짓는 사람 마음인가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되게 높아요. 근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건물 전부 다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 도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스카이뷰로 보시면 요 상업지역 쪽 라인으로 가시면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높은 건물들만 이렇게 쫙 있죠. 이게 이제 용적률이 뭐 1300, 11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러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많아야 300%거든요. 그럼 허가 자체가 상업지역에서는 조금 더 용적률이 높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렇게. 건물을 높게 지어도 된다. 1조 제한이라는 게 덜 들어가거든. 상업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노란 색깔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데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2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얘는 지금 1000%인데 200%면 얘가 5배를 더 지는 거지. 그럼 여기로 들어가시면 건물들이 다 이제 낮은 주거 형태의 낮은 건물들이 이제 많아야 이제 한 10층 정도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큰 길로 나와볼게요. 이제 이 아파트는 이제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인데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라 용적률이 쭉 50% 높아서 이렇게 진 거니까 이게 같은 주거 지역이어도 여기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400%까지 나와요. 근데 2종 일반 주거는 200%야. 그럼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조 제한도 안 받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높은 건물, 낮은 건물은 그 땅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없는 이유가 그쵸.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군요. 예.
네. 자, 그러면 그 대한민국 수도인 만큼 서울이 굉장히 또 이제 학구열도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학구열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학교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학교 주변의 상권은 좀 어떤가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왔는데, 네. 자, 보통 이제 학교는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에 들어있어. 왜?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여기다가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상업적에다 갖다 놓으면 애들이 나와서 단란점 잠깐 들려서 요구르트 몇 개 빨고 우리 가야 되잖아.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업적에다 학교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학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학교 치면 학교 표시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대한민국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파란 색깔로 나온 이 점이 학교거든요. 학교. 그럼 여기 이 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고등학교 축구연맹 그리고 여기는 서울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점을 줄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 색깔로 나오는 점들이 다 학교입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오는 제가 이걸 한번 없애볼게요. 로드뷰. 자, 이 표시가 다 이제 학교거든요.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상업지역을 제외한 웬만한 지역이 다 주거지역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상권이 어떠냐? 자, 이 학교가 있는데 나오자마자 여기에 만약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학교 환경에 약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외곽에서 200m까지를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중에 뭐 당구장은 못 들어오고 단란전 못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거 술집 같은 게 없다 보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일로 안 오겠죠. 그럼 술집이 있는 곳을 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먼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술집들이 뭉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놀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럼 학교 주변에 있을 만한 어떤 근생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분식점이라든지 어떤 치킨집 같은 거, 왜 이런 것들은 있어도,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당구장이나 PC방 있으면 학교 위에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거를 벗어난 지역의 상권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글로 몰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는 특정한 어떤 위에 시설을 못 들어오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우리가 강남구거든요. 강남구 내에, 자, 여기가 상권을 보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상업 지역은 학교 주변에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상권 자체가 좀 많이 죽는다는 거지. 중학교를 쳐볼까? 중학교. 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 주변에 보시면 이제 이 중학교 옆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시설 중에서 술집이라든지 또 위험 시설 같은 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는 좀 없는데 이쪽에 이제 상업적 주거지역 있잖아요. 여기 상업적은 많이 약간 상권이 죽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200m 이내가 자 여기서부터 외곽에서 200m 정도 여기 부분 라인까지가 이제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주변은 거의 술집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술집이 있을 수 있는 요 라인이 가장 먼저 이제 더 상권이 좀 더 살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요 학교 위치를 벗어난 상권 지역들이 좀 이제 약간 활성화돼 있고 우리 강남역 주변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요 라인까지는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주로 주상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상업 지역이라도 학교 주변일 경우는 그 업종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같은 요 상업 지역이고 요 상업 지역인데 여기는 상대 보호구에 걸렸어. 여기는 안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아 여기는 이제 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같은 상업 지역이더라도 그렇죠. 이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물의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권 형성이 되는 거 보면 웬만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피해서 가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지역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가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 지역의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기가 나오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기 나오면 여기 주소를 역삼동 707-17인데 밸류맵도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 디스코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디스코 많이 들어가는데 디스코는 주변 시세를 볼 때 주로 쓰는 거라서 자 여기다가 제 주소를 넣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 주소인데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적도를 제가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학교 주변에 여기 학교 주변에 있는 요 라인에 걸려 있는 지역의 평당 가격을 총액 단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당 가격으로
그리고 나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당 가격이 이쪽 라인은 보시면 정말 좋아졌네요. 이게 평당 가격까지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 봐서. 네네. 여기 보면 이제 평당 가격이 이제 93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200만 원, 어디는 뭐 2,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평균치로 가면은 학교를 벗어난 지역이 평당 가격이 좀 더 높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외곽에서부터 200m에 걸리게 되면 요 라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앞쪽 라인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평당 가격으로 볼 때 여기 보면 평당 3억도 있네요. 그죠? 야. 평당 3억, 평당 2억 7천인데 이런 거 주변을 막 살펴보다 보면 아 내가 뭐를 조심해야겠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니까 참고로 자기가 물건을 사기 전에 그쪽 주변에 뭐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 말고 뭐 위에 시설이 있어서 안 좋은 건지에 대한 검토는 지도상에서 충분히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오늘 유익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네. 자, 여러분 서울시 땅의 용도 지역과 구성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용도의 목적이나 용도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업이라든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만큼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